열심히 살다 보니 삶이 피폐해진 느낌이다. 더 잘하고 싶은데 진도가 안 나간다. 모든 일이 힘들기만 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잘해야 했습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더군요.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좋아하던 저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한 단계 성장하고 싶다고 늘 지쳐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사가 그리 어려울 필요는 없다. 더 쉬운 길이 있다. 중요한 일들이 쉬워진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일수록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일해야 성공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은 가장 중요한 일도 손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소 노력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죠.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지나치게 노력합니다.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려면 기대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 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니 그 일을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생각이 많아져 필요 없는 요소를 덧붙입니다. 모든 시간을 짜내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중요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번아웃이 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수할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에센셜리즘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법을 알려준 베스트셀러 작가 그렉 맥코온이 돌아왔습니다. 본질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 중요한 일을 떠올려 봅시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그 일을 떠올려 봅시다. 이제 그 일이 손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중요하지만 쉬운 일이고 중요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손쉬워질까요? 그렉 맥코온은 교직원 킴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교수가 킴을 불러서 한 학기 내내 수업을 촬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평소라면 킴은 바로 일에 뛰어들어 영상 촬영팀을 부르고 인트로와 배경음악을 넣어서 완벽한 영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일에 치여있던 킴은 더 쉬운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영상은 체육 특기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에게는 온갖 효과를 갖춘 영상이 아니라 그저 수업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냥 다른 학생에게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녹화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은 교수도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킴은 단 몇 분의 계획으로 영상 촬영팀 전체가 몇 달간 해야 할 일을 줄일 수 있었죠. 우리는 무심코 어려운 방법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 더 쉬운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 가지 길이 떠오르게 됩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은 일정 지점을 넘어서면 더 큰 노력이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학 체감의 법칙과 같죠. 예를 들어 2시간 작업해서 원고 2페이지가 나온다고 했을 때 4시간 작업한다고 원고 4페이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3페이지도 나오지 않죠. 어떨 때는 투입을 늘릴수록 성과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펜을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글이 나빠지는 것과 같지요. 이는 노래를 만들고 코드를 쓰고 법리 논쟁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에 눌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때부터는 투입되는 추가 노력이 손해로 돌아옵니다. 지나치게 애쓰는 경우이죠. 승진을 위해 지나치게 애쓰다 보면 너무 절박하다는 인상을 풍겨 탈락하게 됩니다. 똑똑해 보이려고 지나치게 애쓰다 보면 허세로 가득한 사람처럼 보이죠. 노력을 줄임으로써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과한 행동을 덜어내면서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료된 상태를 그리는 것입니다. 목표가 모호하면 헛수고를 반복하고
여기저기 자잘한 내용을 고치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일수록 완료된 상태가 어떤 모습일지 반드시 정의 내려야 하죠. 언뜻 들으면 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붙잡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완성된 상태를 얼마나 뚜렷하게 그리고 있나요? 최소 노력의 법칙은 일을 시작하기 전 딱 1분만 그 일의 완료된 상태를 상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끝내 할 일 목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완료된 상태를 그리면 일을 시작하기도 쉬워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명확히 보이기 때문이죠.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가 보이고 계획이 세워집니다. 완료된 그 상태에 도달했다면 이제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더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할 일 목록에서 그 일을 지워버리고 이제 쉬면 됩니다. TV를 켜면 온갖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 가파른 언덕 위로 바위를 밀어 올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에 너무 감명을 받아 언덕을 힘들게 올라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성공하고 쉽게 성과를 얻는 것에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어렵게 하고 지나치게 노력하면서 번아웃에 빠집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은 말합니다. 중요한 일도 쉽게 할 수 있다. 쉽게 얻어도 가치 있는 성과다. 어떤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언덕 위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 문제를 뒤집어 다음같이 물어야 한다.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 최소 노력으로 중요한 일을 끝내봅시다. 마음 편하게 쉬어봅시다. 쉬면서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더 중요한 그 일을 다시 쉽게 시작해봅시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